활력 넘치는 수요일 저녁. 우리 지역의 따뜻한 소식과 건강 정보까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생방송 활기찬 저녁의 송민수입니다. 최다원입니다. 네, 일상 속에서 느꼈던 작은 불편함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청주시가 더 행복한 청주를 만들기 위해서 4월 30일까지 시민 테마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오, 시민들의 생각이 곧 정책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기쁜데요. 네. 평소에 느꼈던 작은 고민들, 불편함들부터 또 청주시의 미래를 위한 창의적인 제안들까지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공모전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역, 나이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고 하고요. 우리의 이 아이디어 하나로 우리 지역을 더 편리하게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요. 청주시 상상발전 제안 누리집을 통해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이 더 나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생활력 준비한 소식 바로 전해드릴게요. 활기찬 클리닉 시간에서는요. 스트레스 골절에 대해서 만나보고요. 그리고 저녁엔 홈트 시간 운동해 봐야겠죠. 오늘은요. 상하체 나누지 않고 전신을 불태운다고 합니다. 그 뜨거운 시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또 대한민국 국민이 빚는 북한 술이 있다고 합니다. 와. 우리나라에서 다시 피어난 북한의 술 만나보고요. 60년이라는 그 추억이 담긴 공간에서 즐기는 따뜻한 차 한 모금의 이야기까지 함께할게요. 네, 오늘도 생활력 채널 구독해주세요. 생방송 활기찬 저녁 생활력. 생방송 활기찬 저녁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원 씨는 네. 술 좋아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 술하면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르세요? 저는 막 술을 평소에 막 많이 마시는 그런 편은 아니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좀 기분 좋은 날, 음. 좋은 시간을 보낼 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좀 없으면 서운한 그런 게 또 술이 아닐까요? 그렇군요. 저는 한 번도 다원 씨랑 술자리를 안 가진 것 같은데 네. 기분 좋은 날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럴 수도 있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네. 우리가 기쁜 날, 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찾는 게 또 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만나볼 술은요, 조금 다릅니다. 이 술을 약이라고 생각하고 만드는 분이 우리 지역 음성에 있다고 하네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재료를 가지고 북한의 방식으로 빚는 술이잖아요. 네.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지금은 당당하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전통주를 빚고 있는 김성희 대표님의 이야기를 생활력이 가져왔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작은 술병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을 꿈꾼다. 대한민국 농산물로 북한식 술을 양조하는 곳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어엿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한 북한 이탈 주민의 특별한 술 주조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추워. 봄은 언제쯤 올까요? 여전히 겨울 추위가 가시지 않은 이곳은 대한민국 음성입니다. 어떤 술을 만드는 분일까? 어디 계시지? 아늑한 분위기의 건물이 있어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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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이곳에 오면은 아주 특별한 술을 만날 수 있다고 하던데요. 네. 잘 찾아오셨고요. 저는 작은 술병에 하나 된 대한민국을 담아가고 있는 김성희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북한 술 전문가 김성희 대표입니다. 저는 궁금해요. 여기서 술은 어떤 의미예요? 여기서 술은 그 즐기면서 음주 가물하고 춤추고 노래할 때 많이 먹죠? 따뜻한 지방이니까 한량들이구만. 북녘에서 술은 약으로 먹는 술. 약으로 먹는다고요? 일단 추운 지방이니까 내 몸을 덮여서 면역력을 높여야 되는 술이 첫째고, 두 번째는 모든 약들을 술이 전달해 주게끔 하는 약물 전달자 역할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녘의 술은 약이 되는 술, 약으로 쓰는 술이랍니다. 북한은 술을 주로 약으로 쓰는군요. 일단 이곳에서 어떤 술을 만드는지 살펴볼까요? 이날은 인삼을 활용한 술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북한 인삼 아니에요. 음성 인삼을 활용해서 북한 대표 전통주 중 하나인 개성 인삼주를 담글 예정입니다. 오,
대표님, 야, 이 공간은 어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블렌딩이 된, 그러니까 알코올 도수를 맞춘 술들은 여기서 숙성을 하고 있어요. 실온에서.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이제 인삼이 들어가야 될 인삼술. 여기 임삼술. 이곳에서 미리 증류한 소주고요. 증류지에 깨끗하게 세척한 인삼을 담급니다. 그럼 이거 언제쯤 술 맛을 볼 수 있어요? 한 1년은 넘어야죠. 1년이나 예. 걸려요? 와. 일반적으로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게 3개월 지나면 된다 하는데 북녘의 술하고 남녘의 술이 차이가 딱 한 가지 있어요. 어떻게 발효하느냐, 어떻게 숙성하느냐 여기에 많이 차이가 돼요. 술은 발효와 숙성의 과학. 그 차이로 인해 술 맛이 좌우된다는데요. 이곳은 발효실이에요. 요거는 농태기주의 발효주 숙성하는 중이고요. 농태기주라고 하셨는데 농태기가 무슨 말이에요? 농민들이 밭두렁에 크게 둘러앉아서 마시는 술이라고 해서 농태기주라고 합니다. 약간 노동주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 오늘의 저의 노동주가 되는 건가요? 그럼요. 근데 요거는 중류하지 않은, 북녘은 중류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발효를 충분히 한 상태에서 중류해서 중류주 형식으로 먹는데 현재 발효주 형식으로 살짝 맛보여 드릴까요? 군침 도는데요? 향기에서 맡다 보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잘 발효 중인 북한술. 아유, 어떤 맛인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입에 가만 물고. 처음 맛보는 술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술 같아요? 술이에요, 술. 술이라는 느낌은 다 마신 후에 입에 탁 들어간 다음에 처음에는 술 같지 않죠. 열이 어떤 난다, 열이 나. 식초나 이런 건데 이제부터 반응이 오죠. 감식초 먹는 것 같아요. 네, 감식초 처음에. 먹는데 뒤에 알코올 향이 엄청 세게 와요. 실제 농태기의 마음을 안고 있는 얘예요. 시큼하면서도 털털하고 그러면서도 톡 쏘는 알코올이 있는 그게 농부인데. 농태기주 발효 옆에서는요, 또 다른 북한식 술이 발효 중이었는데요. 이건 정체가 뭘까요? 아니 대표님, 이건 또 어떤 술이에요? 여기 위에 뭔가 둥둥 떠 있어요. 요거는 고추씨를 갈아 넣어서 이놈들이 발효가 끝나서 둥둥 뜬 거고요. 북한의 전통주고요. 하나뿐인 과하주입니다. 과하주? 예, 여기 대한민국에는 김천 과하주가 유명하고요. 북녘에는 과하주가 이거 하나뿐입니다. 오. 과하주는 봄과 여름 사이에 공유로 술을 비춰 발효시킨 후 소주를 섞어 저장성을 높인 술입니다. 여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하주라고 하는데 북한식 과하주 굉장히 궁금하네요. 미세하게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다는 걸까요? 그 맛 어때요? 아니야, 맛있어요. 맛있는데 이게 무슨 맛이지? 저는 고추씨가 들어갔다 그래서 뭐가 매콤할까? 이렇게 했는데 새콤달콤한 맛도 같고 그다음에 조금 느끼한 맛이 있어요. 얘는. 느끼한 맛. 또 엿기름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곡물의 향 중에 엿기름 향이 많이 올라옵니다. 이곳은 농태기주와 북한식 과하주 외에도 다양한 북한술을 빚고 있었는데요. 대한민국에 정착해 북한식 술을 빚고 있는 김성희 대표의 사연이 점점 더 궁금해지네요. 저는 2008년에 고향을 떠난 남편이 사고로 돌아가시다 보니까 한 살 된 딸과 제가 남게 됐어요. 근데 저와 같은 삶을 저희 딸이 살게 하는 거 너무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딸만큼은 사람답게 살게 하고 싶어서 돌시 지난 딸을 얻고 2008년에 고향을 떠났고요. 여기 대한민국에 도착한 건 아마 2009년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북한을 떠나 대한민국에 정착한 뒤 식당 일과 공장 일 등 다양한 일을 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김성희 대표. 무엇보다 북한 출신이라는 사회적 편견이 그녀를 가장 힘들게 했다는데요. 날씨는 따뜻한데 사람들이 마음은 되게 찼어요. 보는 시선이 빨갱이다 하는 그런 시선으로 보다 보니까 어떤 어르신들은 저한테 와서 막 머리랑 막 만져보시고 뿔이 있냐고 막 이러시기도 하고 많이 놀라기도 했는데 그래도 그 속에서 또 버텨내야 되는 게 또 딸을 위해서 버텨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그녀는 다양한 봉사활동에 솔선수범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녀가 빚는 술에 대해서도 편견 없이 받아들이게 됐다는데요. 덕분에 그녀를 응원하고 무의심 양면으로 도와주는 분들도 많이 생겼다고 해요.
어유 이게 이번에 만든 술이요? 네. 아유 뭐 이것도 대박이 좀 나야 되는데 근데 삼은 이게 진짜 장례삼 같은데. 네, 맞아요. 요거는 네? 인삼, 네, 요건 그렇죠. 장례삼. 네. 네, 인삼 농사를 전에 몇십 년 져서 다. 지역의 농산물로 북한술을 만드는 것에 대해 조언을 듣고 도움도 청해봅니다.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술을 빚는 공장을 직접 몇 번 방문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방문해서 특이하게 이렇게 만드는 걸 보고서 야, 이런 재주가 이렇게 이 얼굴에서도 나타나는 거다 해서 한국처럼 상당히 맛있고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지역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한 김성희 대표. 우리 농산물로 북한술을 만들어 나가며 조금 더 큰 계획을 꿈꾸고 있다는데요. 제가 첫 시작을 함경도 전통주나 가양주로 시작했다면 다음 두 번째 제 2탄이 이번에 한 강원도 지역 특산주 전통주예요. 그 다음에는 황해도가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지역마다의 특산주나 전통주들을 채워가는 게 첫 번째 목표고 한 2년 전부터의 목표입니다. 최종 목표가 대한주. 양주를 빚는 미국 사람들이나 영국 사람들이 이 술보다 이게 더 맛있어 하는 그런 대한주를 최종적으로 만드는 게 저희 마지막 목표입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자란 재료로 북한 방식의 특별한 술을 빚습니다. 취하려고 마시는 술이 아니라 약이 되고 위로가 되는 술. 하나 된 대한민국을 꿈꾸게 하는 술이 이곳 음성에서 천천히 맛있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편견도 있었고 또 쉽지 않은 순간들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잘 견뎌내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평소에 제가 술을 즐겨 마시는 편은 아니었는데 네. 또 북한 술이라고 하고 몸에 네. 좋은 약이 되는 성분들이 네. 들어갔다고 하니까 술 맛이 또 네. 궁금하네요. 근데 유독 또 술을 잘 안 마신다고 강조를 강조를 하시네요. 하고 있어요. 네, 진짜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네. 진짜잖아요. 네. 저는 이렇게 술 보면서 저는 그래도 좀 술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 중에 그 과하주였나요? 고추씨를 넣고 발효시킨 그 술 한번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네. 딱 마셔봤을 때 뭔가 매운맛이 날 것 같은데 또 아니라고 하니까 네. 나중에 기회 되면 꼭 마셔보고 싶습니다. 좋아요. 네. 또 지금은 무엇보다도 당당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리매김했으니까요. 김성희 대표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이번 봄 마라톤 기록 내가 꼭 깨고 만다. 10km 완료. 오은와. 아유 발등이 좀 아픈데. 너무 무리했나 오늘. 어머 민수 씨, 왜 그렇게 잘 뚝거려요? 아파 보이는데 어디 다쳤어요? 마라톤 준비한다고 너무 무리했나 봐요. 운동하다 보면 알배기고 그러잖아요. 이거 쉬어도 안 낫네. 걸을 때마다 더 아프고. 병원 가자. 안 되겠다. 선생님, 제가 어디 부딪히거나 부러진 적이 없는데 발등이 계속 아프고요. 걸을 때마다 통증이 심해요. 반복적인 충격이 쌓이면서 생기는 스트레스 골절, 즉 피로 골절이 의심됩니다. 외상 없어도 과사용으로 골절이 생길 수 있어요. 정확한 검사 후 충분한 휴식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발등 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한 30대 남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 스트레스 골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인생을 위해 활기찬 클리닉 함께 하시죠. 네, 오늘 활기찬 클리닉 시간에서는요. 스트레스 골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현 원장 모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성현입니다. 네, 오늘 주제가 스트레스 골절이에요.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스트레스 골절은 정상적인 뼈에 반복적인 부하가 가해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한 골절입니다. 흔히 골절은
교통사고나 낙상사고 같이 크게 다쳤을 때 발생한다고 알고 계시겠지만 네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작은 충격들이 반복되었을 때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사진을 보시면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이 스트레스 골절이 발생한 부위입니다. 아, 네. 저 부위는 정강이 뼈고 정강이 뼈는 스트레스 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부위입니다. 그렇군요. 저도 예전에 축구를 뭐 하루에 막 6시간 이상씩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좀 비슷한 증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는 또 의사분께서는 피로골절이라는 이야기도 했어요. 그게 같은 얘기이기도 합니까, 혹시? 네, 스트레스 골절은 네. 흔히 한국말로 피로골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아, 같은 그렇군요. 용어고 같은 원리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한 근육통과는 좀 어떻게 그 증상을 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 골절의 첫 증상은 네. 역시나 통증입니다. 어. 처음에는 정도가 약하고 부하가 가해지거나 활동할 때만 증상이 나타나는데 네. 여기서 휴식을 취하지 않고 활동을 계속하게 되면 통증이 심해집니다. 여기서 단순 근육통과의 차이가 있다면 마사지나 물리치료로 호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게 또 근육통이랑 스트레스 골절의 또 큰 차이겠네요. 특별히 근데 크게 다친 적이 없는데도 골절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좀 낯설긴 한데 어떤 원인으로 생기는 걸까요? 사실 스트레스 골절이 어떤 원리로 발생하는지에서는 완벽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하지만 현재까지 연구된 내용으로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우리의 뼈는 평소에도 많은 부하를 받으면서 손상과 회복을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뼈가 충분한 회복을 하기 전에 손상을 받게 되면 뼈가 점점 약해지게 되고 이런 과정이 계속되면서 결국 스트레스 골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는 훈련의 양이 늘거나 강도가 강화됐을 때 혹은 평소에 신던 운동화를 바꿨을 때도 나타날 수 있고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활동량이 늘었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반인에게도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그 병원에서 어떤 생활 습관, 그러니까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지 그 환자분들에 대한 좀 이야기도 좀 궁금하거든요. 요즘에 좀 어떻습니까? 사실 스트레스 골절은 예전부터 있던 진단이지만 네. 최근에 진료실에서 더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음.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대하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뭘까요? 바로 운동을 많이 하신다는 겁니다. 운동 중독. 그렇죠. 네. 운동 중독 들 수 있고 특히 요즘 러닝을 많이 하시잖아요. 뛰는 네. 거. 네. 예, 요즘 연예인분들이나 많이 셀럽분들 러닝 많이 하시고 언론에서 많이 비춰주고 있는데 러닝이 물론 근력이나 심폐지구력 향상에는 많은 도움이 되지만 네. 발이나 발목, 정강이 통증이 있을 때는 적당한 휴식을 취하고 증상이 회복됐을 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오히려 그러니까 그동안은 항상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맞아요. 말씀들을 의사 선생님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오히려 줄이는 게 또 필요하다고 하니까 신기하네요. 실제로 스트레스 골절로 진단을 받게 되면 치료는 어떻게 해요? 우선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진료실에서 환자분과 문진을 통해 정확한 병력을 확인해야 됩니다. 네. 그 이후에 엑스레이나 CT, MRI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스트레스 골절로 진단을 하게 되면 수술적 치료보다는 기부스 혹은 활동 제한과 같은 보존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일상생활까지 제한을 할 필요는 없고 격렬한 활동이나 운동만 제한하면 약 한 달 정도 뒤에는 증상이 호전된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통증이 있을 때는 한 달 정도까지는 무리한 운동을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이 골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로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 운동할 때나 일상에서나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게 좀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초기의 스트레스 골절은 휴식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있을 때 증상을 무시하고 조금 더 운동하거나 운동으로 통증을 이겨내려 하신다면 그게 골절이 더 진행될 수 있고 그러면 오히려 더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있을 때는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프다고 해서 스트레스 골절, 피로 골절 상태에서 뭐 뜨거운 거나 차가운 거를 막 이렇게 대기도 하잖아요. 집에서 이제 뭐 차가운 걸 좀 대면 돼. 아니면 뭐 뜨거운 찜질을 해봐. 이런 이야기도 좀 많던데 아무거나 해도 좀 상관이 없는 겁니까? 사실 휴식이 동반된다면 찜질의 종류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
뼈가 골절이 일어나게 되면 주변에 염증 조직이 퍼지게 되고 그때는 오히려 차가운 찜질, 차가운 거. 냉찜질이 염증 낮추고 통증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뭐 붙이는 거나 뿌리는 파스 같은 경우에는요. 붙이는 거나 뿌리는 파스도 도움이 되는데 그런 네. 것들은 보통 저희가 알약으로 복용하는 소염 진통 성분이 직접 흡수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민수 씨 축구 좋아하시니까 또 네. 잘 알아두셔야겠어요. 아, 그러게요. 냉찜질. 네. 운동 강도 같은 거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일어날까요? 사실 운동의 강도도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통증입니다. 통증. 사실 운동을 많이 한 분들은 평소에 하체 근력이 많이 발달해 있고 네. 그렇다면 평소에 뛸 때 다리에 견디는 부하가 더 크게 되죠. 하지만 평소에 운동하지 않던 뭐 젊은 여자분들이나 나이 많으신 분들이 평소 더 많은 운동하게 되면 더 쉽게 피로골절 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뭔가 조금 아픈 것 같다, 살짝 통증이 생기는 것 같다 하면 운동을 쉬어주는 게 제일 좋은 예방책이겠네요. 스트레스 골절을 방치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 골절은 정의상 불완전한 골절입니다. 완벽히 뼈가 부러지지 않은 상태를 말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통증을 무시하고 운동을 계속하면 완전 골절, 뼈가 부러지는 상태가 되게 되고 그럴 경우에 수술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연령별로는 좀 상관없이 다 이렇게 나옵니까? 네, 연령과는 상관이 없고 네. 최근에는 저희 병원의 진료실을 보게 되면 마라톤을 많이 하는 여름이나 네. 혹은 계절별로도. 체육대학을 입시 준비하는 체대 입시생들 준비하는 입시 시기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군요. 뭐 어린이든 뭐 어르신이든 상관없이 늘 이 피로골절, 스트레스 골절에 대해서는 늘 대비하고 예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남겨주시죠.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 처음에는 건강을 생각해서 운동을 시작하시지만 점점 운동 자체에 흥미를 느껴서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운동이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만 오히려 더 과한 운동은 해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운동을 하신다면 더 건강한 생활을 즐기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활기찬 클리닉 오늘은 스트레스 골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도움 말씀 주신 김성현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제는 우리 지역에 눈이 내리고 오늘 낮에는 봄처럼 따스했습니다. 맞아요. 왔다 갔다 해요. 네, 우리 다원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온이 요즘에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하고 네.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의 마음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마음 관리하는 것 또한 중요한데요. 그래서 지금 만나볼 소식은요. 음료 하나로 기분 전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떠나본다고 합니다. 이 사라져가던 옛 공간을 또 사람들의 쉼터이자 감성까지 가득한 카페로 재탄생시켰다고 하는데요. 60년의 시간을 품은 공간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따뜻한 차 한 모금의 이야기. 오늘은 의성으로 한번 떠나볼게요. 예전엔 고소한 참기름을 내리고 한약을 다리던 공간이 멋진 카페로 탈바꿈했습니다. 지금은 고소한 음료와 함께 건강한 차를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요즘 몸이 좀 허하거든요.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한때 이불 나오고 쌀 쏟아지던 가장의 보물단지는 시간이란 기름칠을 하자 존재감이 2배. 아버지의 인생을 녹여낸 차 한 잔은 추억이 몽글몽글 넘칩니다. 그리움이 머무는 자리, 의성에서 차 한 잔 하실래요? 쌩하니 바람 맞고도 참새라면 반드시 들리는 방앗간이 있었으니 1960년대만 해도 기름을 짜고 그 옆에선 이불솜을 타며 요새 말로 투잡을 뛰던 의성 읍내의 터줏대감. 지금은 세월 따라 나그네의 목 축이는 카페로 변신했습니다. 폴리듯이 왔다가 CS1967이라는 글씨를 봤거든요. 아니 67년생이면은
저희 엄마보다 몇 살 안 어린 거의 제 엄마 뻘 가게인데 아니 일단은 위를 보니까 연식이 그거보다 더 됐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67년 이전부터 네. 솜틀집이 있었고요. 67년도부터 여기로 해서 이 공간이 고춧가루 빻고 참기름도 내리던 그런 방앗간 자리였어요. 아니 그럼 그런 공간을 어떻게 이렇게 카페로 변신시키신 이제 거예요?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으시니까 그리고 솜을 찾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요즘 아파트 생활하니까 솜이불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기성품으로 다들, 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시대적으로 조금 밀리면서 아니, 여기 박물관 아니죠? 이 골동품은 시아버지의 보물 1호였던 솜틀기인데요. 말 그대로 솜을 뽑아내던 기계. 화려했던 전성기가 자그마치 100년이 넘습니다. 섬유이불이 등장하며 한 시대를 주름잡던 명성도 내리막. 목화 솜에 보면 씨앗이 들어있는데 그 씨앗을 바르는 기계고 뒤에서부터는 그 솜을 이용해서 만드는 이불. 신기해요. 그럼 이게 얼마나 작동을 했었던 거예요? 언제 멈춘 거예요, 기계는? 정확히 말하면 5년 전까지 작동을 했었고 네. 지금도 요 줄을 걸어서 전력만 들어오면은 작동이 돼요.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되게 좀 생소해서 오시는 분들도 다 저 같은 반응일 것 같아요. 네, 그전에는 저희가 안내판도 안 놓고 다 일일이 말을 해드리고 했는데 저 뒤에 보시면 솜틀집에 흔적해서 저거 놓고는 많이 안 물어보세요. 한 2,000번 정도 얘기하자고 이제 지치셨구나. 추위에 몸을 녹이기도 하고 더위에 몸을 식히기도 하면서 또 이렇게 솜틀 구경도 하고. 네, 어르신들 오시면 추억을 드시고 가세요. 우리가 결혼할 때 누가 가져가고 누가 해오고 내가 여기서 해가고 그 이불이 지금 어떻게 됐고 이런 얘기로 한 가실 때까지 얘기하시다 가세요. 생활력이 강했던 시아버지는 솜틀집 한쪽에 방앗간을 돌렸는데요. 이 세월 묻은 빛바랜 기계들이 자식을 키우고 집안을 일으킨 똘똘한 살림 미천들이었죠. 아니 이런 숨은 공간이 있습니다. 와. 와, 아니 이런 공간이 숨어 있었네요. 아니 되게 뭔가 낯선 기계들이 가득해요, 사장님. 설명을 드리면 네. 요거는 저희가 참기름을 짜고 저기 옆에 기계는 똑같은데 들기름을 짜고 있어요. 카페 메뉴에 들어가는 오곡라떼는 한번 곡물을 쪄서 말리고 분쇄하는 과정이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간단하지만 좀 필요한 장비들이에요. 들깨, 참깨, 찹쌀, 맵쌀 오로지 의성에서 나고 자란 농작물만을 고집한다는 사장님. 아름아름 이웃에서 공수해온 메이드 인 의성. 아니 어머니 이 카페 자주 오세요? 네, 자주 와요. 오. 네. 그러면은 어머니는 이 카페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카페 여기 온 지는 그 전에는 어른들 계실 때는 솜 타고 그때는 이거 지금도 이거 옛날 거 그대로 다 그대로 살려갖고 이거 기계도 안 치우고 그대로 있으니까 그대로 해가 어른들 하시 그대로 물려받아가 이거 커피숍만 이게 바뀌었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낭만 점수는 별 5. 맛과 영양은 순둥순둥 착해서 측정 불가. 달달 지수는 한도 초과. 야, 그러니까 의성 지역에서 우리 지역민들이 농사지은 곡물들로만 만든 곡물라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걸쭉하고 진한 느낌이 확 들어왔어요. 추억 한 모금. 의성으로 오세요. 아니 여기도 일단은 꽤나 전통 있는 곳이다라고 느껴지는데 잠깐만. 한방향이 가득한 곳입니다. 어떤 곳인지 너무 궁금하잖아. 사장님! 꿀이 되고 약이 되는 온갖 한방 재료가 즐비. 아무튼 뭔가 되게 신기한 곳입니다. 와.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잠시만 여기는 도대체 한약방인가요? 카페인가요? 여기 도대체 어디일까요? 전에는 한약방이었고요. 네. 지금은 한방 카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네. 한약방이었고 네. 아버지께서 약 50년간 한약방을 운영하셨어요. 그 이후에 제가 이제 한약방의 전통과 신뢰를 이어서 새로운 한방 카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재료만 봐도
와, 도대체 어떤 메뉴들이 있는지 상상이 안 되거든요. 이 약재를 그대로 이 약탕기에 넣어서 직접 수제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아버님께서 사용하시던 건가요? 실제로 아버지께서 한약방을 운영하실 때 계속 이 약탕기를 사용했고 저도 어릴 때부터 네. 계속 아버지 일을 도와서 제가 이 약탕기를 이용해서 제가 약을 추출하는 일을 같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혼자 해도 잘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또 도와드렸던 게 몸에 배어 있으시군요. 예, 그렇죠. 평생 한약방을 운영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 약다리는 냄새와 소리가 못 견디게 그리웠다는 사장님. 결국 직접 차를 우리고 다려내기로 결심. 고향에 돌아왔는데요. 대기업 직장 생활의 노하우를 한껏 뽑아내 신메뉴 개발에도 열심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여기 사장님도 그러더라고요. 전국의 한방 찻집에서도 이 생맥산이라는 이게 인삼하고 오미자가 들어갔는데 말 그대로 그 명칭에서 맥을 살려준다고 하죠. 쓴맛, 단맛 다 겪어보니 역시 입에 쓴 게 몸에는 보약이더라. 두고두고 마시는 인생차 등극. 그렇다면 이 수많은 약재들로 만드는 강력 추천 최고의 한 잔은? 야, 사장님 여기 딱 들어오니까 진짜 한약방이었던 곳이 맞구나. 더 와닿는 것 같은데. 아, 사장님 제가 요즘 날이 추워서 그런지 계속 이렇게 막 목도 간질간질하고 머리도 좀 아프고 그럼 이럴 때는 어떤 차가 좋을까요, 사장님? 쌍화차는 면역력 증강에 좋고 특히 감기 예방에 좋습니다. 노인분들에게 특히 추천드립니다. 늘 감기를 달고 산다면 10여 가지의 약재를 달여 만든 쌍화차를 추천합니다. 어쩌면 이곳에서 차를 마신다는 건 같은 시대, 한 시절을 살아낸 이들이 서로에게 건네는 위로가 아닐까요? 오늘은 왠지 한 모금 추억에 취하고 싶다. 네, 60년 전통의 차 한 잔의 여유 즐겨봤습니다. 이제 몸을 움직여볼 시간이죠. 저녁의 놈트 함께 할게요. 네, 오늘도 저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실 강사 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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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일 운동 정보를 전달해드릴 바른 자세의 정석 필라테스 강사 조윤지입니다. 네, 조윤주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릴 때 오늘 뭐 상하체 나누지 않고 전신을 불태운다라고 하길래 우리가 뭐 그동안 뭐 잘못했나 벌 받는 시간인가 했어요. 왜 불태워야 되죠? 자, 저번 주에 네.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이 하나 있었어요. 설. 그렇죠? 맞아요. 설이요. 네. 그렇죠? 설날에 고칼로리 음식들과 기름진 음식들을 많이들 드시지 않았을까요? 많이 먹었죠. 네, 찌긴 쪘어요. 네, 맞습니다. 많이 근데 쪘어요. 몸무게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네. 유의하셔야 될 게 실제로 살이 찌는데 골든타임이 있어요. 2주라는 시간이 걸려요. 그렇게 내가 폭식을 하고 음식에 기름진 걸 많이 먹는데 네. 진짜로 그게 내 지방으로 가고 체중이 는 데는 2주 걸립니다. 오늘 그러면 거의 딱 기준이네요. 오늘 타이밍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해야 그래서 되네요. 오늘에는 급진, 급박. 빼주는 거 맞아요. 급진 급바가 필요한 게 딱 오늘 같은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운동을 묶어서 해서 하는 전신 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동작이 준비물이 하나가 필요한데 네. 뭐냐면 가정에서는 물병, 생수 500ml 2개 정도 필요하고요. 저희는 제가 준비한 앞에 노란 색깔 웨이트볼이라는 거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이 웨이트볼을 들고 준비를 한번 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신기하네요. 이런 것도 있군요. 네, 무게가 좀 있기 때문에 팔이나 이런 상체 운동할 때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 우리 오늘은 설날 때 찐 살 확 빼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좀 무게를 좀 추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정색하실 때마다 무섭습니다. 네,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는 두 가지 동작을 묶을 거예요. 스쿼트 동작이랑 그리고
복부의 운동하는 크런치라고 하는 동작이 들어갑니다. 아, 이번에도 묶여 있네요. 네, 맞습니다. 듣기만 해도 어려울 오늘은 것 같아요. 전신을 쓸 거기 때문에 두 네. 가지 동작이 들어갈 건데 우선 먼저 시범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스쿼트 많이들 해보셨을 겁니다. 어깨 너비보다 조금 더 넓게 앉으신 상태에서 자, 양손을 앞으로, 물병을 든 손을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스쿼트로 그대로 앉아줄 거예요. 자, 여기서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크런치 동작으로 연결을 시킬 거든요. 자, 오른쪽 다리를 왼쪽 복부 쪽으로 후에서 복부의 힘을 만들어줄 거예요. 오. 다시 돌아가면서 스쿼트예요. 다시 반대쪽 후에서 복부의 힘을 자극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스쿼트와 크런치 동작이 연결돼서 스쿼트, 크런치, 복부와 하체를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저희가 해볼 텐데 중간중간에 그 잘못된 자세를 바로바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네. 우리 어깨 너비로 조금 더 넓게 두 다리를 벌려주신 상태에서요. 양손은 앞으로 나란히로 만들어 볼게요. 그렇죠? 자, 스쿼트 천천히 내려가 볼게요. 그대로 많이 해봤죠? 스쿼트로 앉았어요. 자, 올라올 때 오른쪽 다리를 복부 쪽으로 잡으면서 그대로 업, 후예요. 그렇죠. 자, 두 분이 너무 친하신 거 아니에요? 자, 오른쪽 다리를. 오른쪽 다리를. 네. 자, 다시 가볼게요. 반대 스쿼트 이제 왼다리 가볼게요. 왼쪽 다리를 오른쪽 복부 쪽으로 후 올 거예요. 중간에 너무 오늘 너무 친하신데요. 왼다리. 이렇게. 자, 다시 갑니다. 다시 네. 스쿼트. 자, 오른 다리 올라갈 거예요. 내쉬면서 오른쪽, 후 오른 다리. 그렇죠. 다시 스쿼트 앉고 반대쪽 가볼게요. 후, 그렇죠. 이렇게 해서 복부와 하체를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저희 자세 좋았습니까? 네, 좋으셨는데 두 분이 너무 합이 잡아서 너무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네. 오시네요. 네. 자, 요것만 빼면 괜찮으실 것 저는 같습니다. 그 시선이 일단 그 다리를 옮기는 쪽 반대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런 거죠? 몸이 가는 거겠죠? 자, 몸을 돌리는 거죠? 시선을 정면을 바라보면서 갈게요. 아, 시선을 정면 고정. 정면 고정하신 상태에서 네. 복부와 몸통만 살짝 틀어주실 거예요. 몸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죠? 몸 따라가시면 안 돼요. 네. 여기서 좀 초보가 가장 흔히 하는 실수는 뭡니까? 중심을 못 잡으세요. 중심. 네. 스쿼트에서 올라오실 때 네. 중심 잡기가 힘들어지시거든요. 네. 그래서 중심 밸런스까지 잡아주셔야 되는 게 이 동작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셋이 한번 해볼까요? 몇 세트 몇 개씩 하면 되겠습니까? 자, 좌우, 오른쪽, 왼쪽에서 딱 10번 해볼까요? 10번씩이요? 10번씩? 네, 아, 10번. 그 정도는 해야. 오른쪽, 왼쪽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10번 한번 해볼게요. 해야죠. 자, 오른발부터 나갈 거예요. 네. 오른발부터. 오른발 10번? 오른발, 왼발, 왼발. 왼발. 오른발 교차해서 네. 갈게요. 자, 준비 갑니다. 자, 하나 스쿼트, 크런치, 오른발, 후, 다시 스쿼트, 둘, 후, 그렇죠. 셋, 후, 좋아요. 넷, 후, 다섯, 복부 더 조이면서 후, 좋아요. 여섯, 후, 좋아요. 일곱, 후, 여덟, 후, 다 왔어요. 힘내세요. 아홉, 후, 마지막 한 번. 열, 후예요. 그렇죠. 요렇게 하시는 겁니다. 어때요? 네. 벌써 이제 땀이 진짜죠? 네. 이게 근데 이렇게 할 때 상체는 꼿꼿하게 펴고 아니죠. 해야 되는 거예요? 복부를 잡아야 되게 상체 약간 요렇게 들어 숙여서 들어. 숙여야 돼요? 그렇죠. 나 팔이 세웠는데. 내려가면서 숙여줘야지 우리가 이렇게. 복부의 근육을 잡으면서 동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체를 이렇게 세우지 말고. 그렇죠. 네, 상체를 약간 숙여서 배에 이렇게 아래로. 자극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모아준다. 복부를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옆구리를 찝어준다는 느낌으로.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혹시 오늘 준비한 운동 여기까지입니까? 아니죠. 아, 한 또 가지 있군요. 더 있습니다. 네, 불태워야죠. 네, 물 태워야죠. 자, 두 번째 동작은 사이드 킥 앤 숄더 프레스라고 하는 동작이 들어갈 거예요. 자, 네. 우선 동작부터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기마 자세, 스타트 자세를 만들 건데, 자, 이때요. 자, 무게 중심은 한 발에 가 있을 거예요. 먼저 왼발부터 갈게요. 왼발의 무게 중심을 잡아놓고 얘는 고정이에요. 그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사이드 킥이에요.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고정시킨 상태에서 발끝만 나갈 거예요. 아, 찍는다? 맞아요. 네. 발끝을 찍는 느낌이야. 이때 손동작은 여기서 준비, 스타트, 발끝 사이드 나가면서 후예요. 아. 그렇죠. 다시 돌아왔다가 둘, 후. 몸에 움직임이 없어요. 이번엔 셋, 후. 팔은 어느 정도 높이까지 들어야 올라갈 됩니까? 수
있는 만큼,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올라오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동작은 지지가 중요, 갈 때 팔 위로 가는 거예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따라하고 계시죠? 저희만 하는 건 아니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좋습니다. 천천히 기마 자세로 앉아보실 거고요. 기마 자세부터가 저는 좀 어려워요, 기마 자세. 맞아요. 이 상태에서 네. 자, 왼발에 체중 실을 거예요. 왼발에 체중을 실어주시고 자, 다리 동작만 가볼게요. 오른쪽 다리 사이드 킥이요. 다리만, 발끝만 다시 갖고 와볼게요. 다시 둘, 발만 가볼게요.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갈게요. 한 번 더 사이드 킥. 그렇죠. 이제 손동작 연결합니다. 숄더 프레스. 후. 그렇죠. 둘, 후. 그렇죠. 셋, 시선은 정면 볼게요. 넷, 발 고정. 다섯, 후. 그렇죠. 두 번만. 여섯, 후. 마지막 한 번 더. 일곱.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다리를 옆쪽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뭐 위나 아래 좀 사선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사이드, 그냥 바로 측면으로 옆에. 갑니다. 맞아요. 바로 옆으로 그냥 보내시는 거예요. 좀 뭐가 어려웠어요, 당원 씨는? 저는 팔을 들 때 네. 이게 잘 안 올라가서 네. 그런지 승모근이 좀 아픈 것 같아요. 이렇게 승모근이? 딱 당기는 느낌? 네. 승모근 혹시 괜찮을까요? 지금 선생님 좀 당황하신 것 같은데. 제가 네. 너무 날카로운 질문을 맞아요. 했나요? 왜냐면 승모근이 아프시면 안 돼요. 팔이 아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목으로 이렇게 끌었나 그렇죠, 보다. 맞습니다. 네, 아. 내가 목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셔서 그래요. 아, 그럴 팔 때 힘이 없어서. 맞아요. 그것도 그렇고 상체가 펴져 있는 상태에서 되는데 자세가 등이 말려 있는 상태에서 팔이 올라가요. 다원 씨예요. 똑같아요. 왜 그러세요? 가슴이 펼쳐져 있는 상태에서 손만 올라가줘야 되는데 등이 말려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다 다원 씨예요. 보니까 네, 그래서 민수 자꾸 씨. 승모근에 개입이 들어가게 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딱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한번 고친 자세로 한번 해보면 혹시 봐주시면 안 될까요? 네, 좋습니다. 다시 자, 한번.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이번에 왼발 사이드 킥으로 나가볼게요. 그렇죠. 자, 오른쪽 다리 지지, 기마 자세 만들어 놓으시고 가슴을 펼쳐 놓으신 상태입니다. 자, 손은 아래로 해서 스타트 들어갈게요. 자, 왼발 사이드 킥 업, 후, 그렇죠. 다시 둘, 후, 그렇죠. 셋, 후, 좋아요. 두 번, 넷, 후, 그렇죠. 마지막 한 번 더. 후, 좋습니다. 어떠세요? 너무 신기해요, 지금. 승모근이 안 하나도 아파요? 안 아프고 어. 여기 팔 뒤쪽이랑 등 쪽도 살짝 아프면서 이건 맞는 거예요? 등 쪽 살짝? 네, 맞아요. 팔을 아. 돌리면서 가슴을 신전시켜놨기 때문에 등에서도 잡아주는 힘이 들어갑니다. 바로 고쳐졌습니다. 이거 그러면 몇 번 정도 해야 좀 효과가 있을까요? 자, 우리 양쪽에 네. 같이 오른쪽 10번, 10번? 왼쪽 또 10번 10번? 한번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신 불태우기가 오늘 주제니까 한번 뜨겁게 태워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네. 준비 천천히 자세 기마 자세 잡아주시고 자, 왼쪽 발에 지지 만들어 놓을게요. 자, 오른쪽부터 갑니다. 하나, 후, 둘, 후, 셋, 후, 넷, 가슴 펼치고 다섯, 후, 여섯. 좀 더 안고 있으셔야 돼요. 일었으면 안 돼요. 후, 여덟, 후, 아홉, 후, 한 번 더. 좋아요. 자, 그대로 바로 발 체인지 갈게요. 다시 기마 자세. 오른발에 지지. 자, 지지하는 쪽이 힘드네요. 맞아요. 지지하는 쪽이 힘들어요. 자, 왼발 후, 둘, 후, 서지면 안 돼요. 셋, 후, 가슴 펼치고.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시선 정면. 두 분 다요. 다섯, 힘들면서 자꾸 일어나죠. 여섯, 후, 그렇죠.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마지막입니다. 후, 그렇죠. 일어나 볼게요. 다원 씨, 어떠셨어요? 제가 설날에 전을 좀 많이 먹었는데 네. 그게 다 빠졌을 것 같아요. 벌써 숨이 이렇게 막 올라오시죠? 네. 그렇죠? 10번밖에 안 했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그러면 총 전체적으로 운동할 때는 몇 세트씩 몇 개씩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10번씩 3세트에서 5세트를 정도 해주시는 거고 5번이나? 본인의 운동 능력이 된다면 저는 20번까지도 연결하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원 씨 좀 뭐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첫 없었죠?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있었군요.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네, 네. 두 번째 동작 딱 자세 바꾸고 훨씬 나아지는 걸 보고 첫 번째 동작도 좀 자세를 더 정확하게 한번 첫 해보면 번째. 어떨까. 좋죠, 네. 좋죠. 자세가 일단 가장 중요하니까요. 맞아요. 기본 자세가 세팅이 안 되시면 또 힘이 들어가는 네. 전달
전달력이 좀 다르거든요. 자, 첫 번째 한번 동작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좋아요. 다시 골반 너비로 만들어주신 상태에서 우리 안 됐던 동작은 스쿼트는 되게 잘 되는데 복부 크런치 동작이 잘 안 되죠. 맞아요. 그렇죠? 맞다. 네. 그래서 복부를 좀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상체 약간 숙여서 가볼게요. 다시 한번 갑니다. 자, 스쿼트 내려갑니다. 자, 오른쪽 다리부터 복부 쪽으로 후해요. 이때 상체를 숙여서 복부를 잡는다는 느낌. 다시 스쿼트 내쉬면서 반대 후해서 복부 잡으세요. 다시 스쿼트 크런치로 후. 정면 스쿼트 다시 복부 크런치 한 번씩만 더 갑니다. 선생님 이거 맞아요? 자세? 복부 후. 점점 자세가 이상해지는데요. 스쿼트 후에서 복부에 힘 주시는 겁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후. 다시 허리 펴고 가슴 세워주시고 후에요. 자, 허리 펴고 가슴 천천히 세우는데 또 내려볼게요. 배는 접어야 되고. 야, 이게 생각할 게 좀 많습니다. 내려가실 땐 스쿼트 할 때는 정자세. 네. 근데 이미 내가 이걸 접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 민수 씨가 이러고 내려가시더라고요. 내려가실 때. 정자세. 그렇죠. 스쿼트 할 때는 정자세 올라오면서 후예요. 그렇죠. 따로 가외를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잘 알려주신 대로 하는 건데. 네네. 잘하셨어요. 끝나고 나머지 공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신, 상체, 하체까지 포함해가지고 설에 쌓아놓던 지방들 다 태워봤습니다. 오늘 또 네. 유익한 운동법 알려주신 조윤주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생방송 활기찬 저녁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는데요. 다가오는 주말 28일부터 또 대체 휴일인 3월 2일까지 제천 빨간 오뎅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제천역 광장에서 열린다고 하네요. 네, 아니 우리 또 움직였으니까 네. 또 먹고 또 움직이면 되니까요. 그렇죠. 다가오는 이번 네. 주말에 맛있는 빨간 오뎅 드시면서 추억 만들어 보시면 좋겠네요. 네, 저희는 더 유익하고 활기찬 소식으로 다음 주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생방송 활기찬 저녁 생활역!